급하게 사회를 전달하는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이선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이제 사실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치과의사의 총의사를 맡고 있어서 이런저런 사회를 좀 보게 되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사들하고는 다르게 사실 이 자리가 좀 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우선은 굉장히 이제 형식과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을 좀 하게 돼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은 이제 눈높이를 조금 맞춰서 이렇게 행사장에 앉아 있는데 오늘은 약간 이렇게 집중되는 감이 훨씬 더 있다 보니까 이 쏟아지는 눈길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또 일부는 어제 밤에 좀 달리셨는지 눈에서 이렇게 좀 빨간 기운을 뿜으시면서 레이저를 뿜을 듯한 눈길로 쳐다보신 분들이 좀 계셔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새해 벽두부터 오늘 일요일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좀 굉장히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 시간인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30년차 치과의사 최유성의 콘서트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것처럼 이 내용들은 저희 최유성 선생님께서 해무를 하시는 과정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기고 형식이나 또는 인사말 형식으로 그동안 쓰셨던 내용들을 묶어서 책으로 엮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읽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베개로 써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베개는 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얇습니다. 두께는. 어찌됐든 여기 계신 분들은 기존에 회무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저처럼 직접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하셔야 될 분들 또는 치과계 정책에 대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한 번이라도 더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최유성 선생님이 엮었던 책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같이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안을 찾아가는 좀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니죠. 최유성 작가님을 힘찬 박수와 선으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다음 순서는 이제 부르셨으니까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지금 우리 이선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인 치과계 행사가 아니고 콘서트라는 어떤 이름으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실 조금 이제 떨리기도 좀 했고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다른 콘서트는 어떻게 하나. 제가 몇 군데 가보긴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우리 치과의사 동료 선후배님들의 정서에 맞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해보았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또 귀한 휴일의 시간에 이렇게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회무를 하면서 여러 행사를 준비할 때 이제 일단 흥행이라고 할까? 좀 이제 성공의 여부의 가장 중요한 척도를 참석 인원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재밌게 하든 의미를 부여하든 본인이 시간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오늘 참 즐겁고 보람됐다 이런 기분이 들도록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쭉 개인 톡이나 전화로 이렇게 좀 참석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특히나 해외 여행들을 참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인천공항에 아마 많이 붐빌 것 같고 오늘 귀국하시는 분에 취국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세상에는 정말 참 개인들한테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한 일들이 정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휴일에는 또 우리 또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충전의 시간이 또 필요한데 이렇게 제가 또 부탁을 드려서 좀 죄송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이런 자리가 우리 같이 이제 치과의사로서 좀 우리가 어떻게 더 보람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그만 첫걸음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그 오스템의 그 강도원 전무님께서 이 자리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최기욱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오스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요 PPT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 어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고 이런 자리인데요. 제가 사실은 2015년부터 지부 회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2015년도에 그 정책 전문가 과정을 제가 우연히 치유신보에서 보고 참석하게 되어서 거기서 많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동안에 제가 당시가 이제 23년째 되는 해였는데 치과의사로서 뭔가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건강보험 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랬을 때 저보다 더 먼저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구체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책연구 지금 원장인데 정책연구 소장으로 계셨던 홍순호 소장님께서 그 행사를 주관하시면서 많이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게는 어떤 회무에 입문하게 된 어떤 멘토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취업 부회장님도 역임하셨고 그렇지만 요즘에도 제가 특히나 몇 번 찾아뵈서 이런저런 제 고민을 좀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또 추천사도 또 써주시고 했는데요. 먼저 우리 홍순호 소장님께 좋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선교사였던 홍순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개인적으로 영광이 합니다만은 사실 제가 협회 부회장 끝나고 정책연구소 소장을 14, 15, 16 이렇게 14, 15, 16 이렇게 했었죠. 그때 이제 정책 전문가 과정이라는 게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211명의 협회 대원들이 계시고 또 각 지부에 집행부가 계시는데 대개 우리 회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법제화시켜서 회원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방향들을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때 처음 1기에 한 60여 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각 지부에다가 집행부에다가 임무를 맡고 계신 분들 좀 와주세요 했더니 한 60명 지금도 우리 최효선 회장도 계시지만은 지금도 우리 협회나 지부나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1기를 수료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런 책을 만든다고 그 전에 한번 이렇게 내용을 보내주시면서 추천사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글은 좀 짧지만 그래도 추천사 보내드렸더니 책을 보내왔는데 추천사 제 앞에도 제일 첫 번째로 제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오늘 와서 말씀 한번 하세요 그러는데 못하겠다는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 길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제 주변에 뭐 옛날 뭐 정계에서 일을 하셨던 분 원로분들이 한 분이 계시는데 제 지인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요즘 대한민국이 뭐 좀 소위 말해서 그 뭐라 그러지 이제 그리고 무례와 거짓말이 넘쳐흐르는 우리 나라가 삼류국가로 가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치과에만은 바깥에 정치가 어떻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든 좀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책 전문가 과정을 만들었던 목적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최혜성 회장님이 그동안의 생각 기록들을 남겨놨다는 게 저로 봐서는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대개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은 글을 잘 못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최혜성 회장은 말씀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콘서트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도 우리 최혜성 회장님의 그 생각들을 잘 좀 받아들이셔서 주변에 전파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 그냥 잘 모르니까 장문의 글을 막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글쓰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책이나 이런 걸 선물해 주시면서 되게 많이 격려해 주셨던 박기원 선생님이 계신데 지금 여기 오셨다고 그랬는데 정책연구소 1기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 말로 치과를 그만두고 은퇴를 해서 이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수염도 안 길어보려고 해서 요즘까지 수염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최유선 선생님 책 출간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원체 뭐 열심히 하시고 또 글도 많이 쓰시고 하셔서 앞으로 큰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아마 제가 얼마 전에 경남 도매일보에 글을 하나 썼는데 정점을 지난 일본이라는 그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써 올렸는데 아마 한국도 이제 정점을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뭐 10년 후부터는 젊은 사람들 일하는 인구가 300만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좀 심각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세계 치과의사 연맹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첫째는 기후 위기고 둘째는 빈부 격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생뚱맞게 세계 치과의사 연맹에서 기후 위기와 빈부 격차를 이야기하나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마 지금 우리 지구촌의 가장 시급한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치과계도 책임지고 좀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국소적인 것보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백스코에서 우리 치과의사의 보수교육 강의를 할 때 김현준 선생님이 내려오셨는데 그 말미에 지금부터는 제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글을 좀 많이 쓰고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의료 인문학 강의를 하시면서 말을 마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길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좋은 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치과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글을 좀 잘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좀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기업들이 아리백을 안 지키는 기업은 우리 치과에서 불매운동하겠다 하는 정도로 좀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좀 큰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치과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유선 선생님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글 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글 쓰시고 사회하시고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에 대한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단에 올라갈 위치도 아닌데 여기 너무 훌륭하신 분들 계신데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3년 임기에 마지막 한 달 남은 이제 가끔 한 달 남은 인천 치과의사 회장 이정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유성 경기도 치과의사 회장님으로부터 30년차 치과의사 최유성의 생각이라는 그 책을 받았을 때 30년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는 횟수인데 그 30년 동안 본인의 그 생각과 그 글을 모았다는 게 저는 감히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구나.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런데 특히 이게 모든 골이 뭐였냐면 제가 뭐 구강 정책이나 선거제도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니까 모든 골이 저희 치과 의사들의 권익 향상이고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의 단합이더라고요. 미래를 보고 그래서 우리 최유성 회장님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느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지난 3년간 그 전국 지부장 협의회 간사를 맡았어요. 특히 신부를 꾸리죠. 총무. 그러면
저 지난 3년은 아마 역대 지부장 협의회 모임 지부장들 모임 중에서도 가장 의견들이 많았던 3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1대 32대 집행부가 중간에 바뀌었고 그 과정이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18개 지부 지부장님들의 의견이 정말 카톡방에 많이 쏟아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난 3년간 그 와중에 최유성 회장님께서는 항상 어떤 절제된 멘트와 중립자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현재 치과 의사들의 고민을 같이 고민하고 또 미래까지 내다보는 아주 합리적인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간사인 제 입장에서 오히려 제가 어떤 그 의견들을 정리해야 될 거를 항상 최유성 회장님이 정리를 해주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최유성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큰 북콘서트 의미 있는 콘서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기에 계시는 저보다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올해 토끼의 개면연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규한테 한 말씀을 좀 아마 지금 굉장히 이제 싫어할 거예요. 말 시킨다고. 근데 제가 꼭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나오시죠. 지냈는데 저에게 진짜 진솔한 얘기를 해주고 저를 진짜 아껴주고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꼭 오늘 제가 미리 말씀도 안 드렸는데 꼭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경기초등학생 이종규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넉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으로 해서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친구니까 제가 봐주겠습니다. 정말 저도 추천서를 좀 써달라는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써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담아서 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좀 얼굴 많이 뵀던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보는 분들도 있지만 대학교부터 정말 오랜 세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한 10년, 15년 전에 갑자기 제가 모르던 모습을 발견하게 돼서 깜짝 놀랐었고요. 그때부터 한 길로 꾸준히 계속 제가 굉장히 많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골치 아픈 거 그만하고 네가 하나 누가 하나 비슷하지 않겠냐, 나랑 같이 놀자.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고 있네요. 하여튼 이왕 시작한 걸음 뭔가 마무리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회장으로 경기도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전성원입니다. 처음에 그 책을 내신다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제가 요즘 그 통일교가 나오는 더 글로리를 아주 열심히 4편까지 봤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복수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매일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지 편지를 써요. 일기처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종의 자기가 걸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기록으로서 이제 남기는데 저는 그런 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임문정 검사의 그 계속 가보겠습니다 내지는 그 신정아의 자서전처럼 치과계의 어떤 그 폭풍 내지는 뭐 하여튼 사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내심 걱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3, 5년간 그 최유성 회장님의 겪어온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랬으나 사실 내용을 읽어보니 그런 대결 구도는 전혀 없이 치과계 전체에 대한 생각 또 각각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자기의 평가나 혹은 뭐 개선점 이런 것들 그 공론화시킬 만한 그런 내용들, 신문에 주로 이제 투고했던 내용들을 구성했다는 걸 보고 조금은 실망을 했습니다. 끝까지 읽히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한 3분의 1까지는 읽었는데, 하여튼 저희 추천사에서도 쓴 것처럼 최우성 회장님은 뭔가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앞뒤를 이렇게 잘 이어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앞으로 이 회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될 것들, 집중해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정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기도나 혹은 협회나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5,000원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보통 책 아주 두꺼운 것도 2만원 그 할인해서 19,000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돈은 안 받으셔서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많고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줄을 잘못 쓰셨는지 회무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런 분들이 같이 일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또 이번에 그 책을 내는데 출판사가 이지 출판인데 제가 이지 치과 원장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특수관계냐 뭐 1인 출판하냐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조남욱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덴탈 IP 높이기인가 뭐 제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좋은 책을 내주셨는데 거기에 출판사를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같이 연결해서 출판사장님과 냈는데 우리 조남욱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듣고 또 제 말씀도 듣겠습니다. 네.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너무 떨리는데요. 사실은 그냥 후배 대표, 존경하는 선배님의 후배 대표로 그냥 섰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떨려가지고 저도 사실은 따져보면 27년차 치과였습니다. 글쓰기의 어려움과 이 이거를 대단했다고 생각하는 건 다 하실 테니까 그냥 저는 제 얘기만 조금만 하고 내려갈까 생각했는데요. 저는 일단은 지금 치과계 쪽에서는 일을 지금은 좀 쉬고 지역운동에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인천 지역 평화복지연대라는 연대에서 공동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작년에 이제 인천에서 시장이 이제 김당을 바뀌면서 시민단체는 더 일이 많아지고 바쁜 일이 생겨서 어제도 1박 2일 워크숍을 하면서 대표단들을 해서 이제 올해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일로 왔습니다. 제가 그냥 제 경험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작년에 저희가 연대치대 졸업 25주년이었어요. 그래서 25주년이 되면서 25주년에 대한 글을 하나 쓰라고 저한테 동기들이 얘기를 했는데 25주년에 대해서 뭐를 써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10살 공자가 10살, 20살, 30살, 40살 그런 얘기를 했는데 25주년하고 50주년은 왜 그거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은원식, 금원식이 무슨 의미인지는 나온 데가 없어가지고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25주년을 우리가 왜 기념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글은 못 쓰고 있고 그러던 상황에서 한번 제가 99년에 2월에 치과를 오픈했는데 99년 3월에 들어온 106번인가 하는 차트가 딱 들어오고, 그 밑에 37,000번인 차트가 두 개가 이렇게 누런 차트와 아주 새하얀 차트가 두 개가 연속 딱 들어오는데, 그때 9살이었던 여자가 8살 아들을 데리고 딱 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선배님들도 그런 경험이 많겠지만, 그래서 근데 딱 99년 2월, 3월에 썼던 그 글씨가 사실 기억이 나고 있는데 벌써 23년, 4년이 이렇게 지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어지러운 장면이 있었고, 그래서 와, 이렇게 아들을 데려왔구나 싶었는데, 조금 있다 그 다음날 제 군대 바로 위 선임이
선임이 와가지고 체류를 하다가 옛날 군대 얘기 시절 얘기를 하는데 그 선임이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지난주에 자기 아들이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거기 배영 갔다 왔다. 딱 그 두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25주년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자식 세대에서 부모 세대가 됐다는 것을 좀 기념하는 시기 25주년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러면 자식 세대와 부모 세대 우리가 부모 세대가 됐다는 거는 옛날에 자식 세대는 부모님 선배님들 말씀 잘 듣고 열심히 따라만 하면 되는 거였다면 나만 잘 되면 부모님이 좋아 이렇게 이쁘게 봐주셨다면 제가 부모가 되면 좀 더 밑에 자식들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해 나가라는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책은 사실은 선배님들을 위한 책이 아니고 저희 같은 후배들을 위한 책이고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후배들을 위한 일들을 하는 것들이 부모 세대의 윗세대가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조금은 이제 뭐 떨리기도 하는데요. 지난 연말에 23일 날 제가 바로 이 장소에서 대놀 TV에 대놀 초대석에서 책에 관한 내용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노출되고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 그렇게도 했고요. 제가 뭐 오래전부터 최근에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세밭이라는 동영상이 이제 많이 유튜브에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곤 하는데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15분이라는 시간 내에 축약해서 자기의 얘기를 거기다 다 녹여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감동을 많이 줄까? 그 사람들이 말을 다 잘해서 그러는 건가? 콘텐츠가 많은가? 근데 제가 요즘 와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감동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말하는 화자의 그 진정성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10분을 하든 5분을 하든 자기의 어떤 진정성이 있으면은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15분에는 좀 힘들고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텐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좀 들어주시면서 같이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자부심이에요. 난 자부심 있는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미쳐서 수사를 망쳤죠. 나는 완전 붕괴됐어요. 이 말씀과 과거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 자체로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와닿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빨간 글씨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요 추천사에서 이제 알았던 내용이고요. 제가 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지 오웰은 어떤 글이든 정치적이라 했다. 즉 글쓰기는 결국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남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욕구다. 참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치과의사로서 환자들의 입속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보려고 노력하는 그 뜻과 노력과 과정이 중요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더욱 중요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마음에 와닿고요. 이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제가 좀 선거를 하면서 많이 싸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들으면서 참 굉장히 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굳은 살이 박힌 손과 굵직한 흉터가 남은 구릿빛,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피부에 여유롭고 온화한 미소를 지닌 선장의 모습이다. 그전에는 제가 여유가 없었죠. 굉장히 막 강팍했고 막 그래서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 거친 파도와 폭풍우를 몸소 맞았던 한 사람의 기록이기도 하고 고민과 숙고의 흔적이기도 하다. 너무 참 와닿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물론 뭐 대형 치과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소규모 단독 개원을 하는 치과 의사들이고요. 그러면서도 의료인으로서의 치과 의사, 그리고 어쩌면은 경영자로서의 치과 원장, 그리고 또 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 그리고 또 여러 사회에서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어떤 사회인 등의 역할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공통의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치과의사 정서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의 후반부에 추천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보통은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쓰려면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 그리고 자신의 시대적 역할에 대한 소명의식, 그리고 후대 사람들을 위한 기록 정신이나 역사의식, 그리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생관, 그리고 약간의 문학적 재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사실은 그런 연배나 뭐 경력이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은 아니고요. 그저 그동안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고민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책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른 분들의 어떤 시야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책의 순서는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삶과 직업, 즉 치과의사의 삶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했고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회무 입문, 경기지부에서의 회무 시작, 그동안 꿈꿔왔던 일들, 보통 이제 기고글이 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자리는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기회로 좀 미루고요. 5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의 부분과 우리가 그럼 정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루하실까봐 제가 좀 동영상을 몇 개 넣었습니다. No. How could I? You have forgotten who you are, so forgotten me. Look inside yourself, Simba. You are more than what you have become. You must take your place in the circle of life. How can I go back? I'm not who I used to be. Remember who you are. You are my son and the one true king. Remember who you are. No, please, don't leave me. Father, don't leave me. 네, 그 만화영화 라이온킹인데요. 제가 2015년 12월 중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8일인가요? 12월 18일. 미국이나 호주 등의 우리보다 치과의사의 여건이 좋다고 알려진 나라에서는 또
뭐 환자와의 법적 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만큼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측면이 또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사회에 우리를 조여오는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의료인으로서 어차피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어떤 긍정적인 사고도 있었고요. 또 하나 그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감소된다, 이런 것들은 또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욕심을 줄여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내용하고는 굉장히 틀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제가 한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필을 제가 이제 기고를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치과의사라는 직업으로 살아오게 되었는지 개인적으로는 다 차이가 많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Remember who you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일단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현재의 자연인 치과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우리가 좀 약간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는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어떤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30년차 치과의사로서 그동안을 돌아보니 저만 해도 많은 혜택을 받은 세대였고요. 우리 이제 한참의 후배 선생님들은 최근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것이 비단 경제적인 부분만을 말한다기보다는 또 환자와의 갈등이나 직원과의 갈등, 뭐 정부나 정치권을 포함한 언론과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항상 후배라는 생각에 선배님들을 모습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문득 어느덧 보니 제가 선배의 반열에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지금처럼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치과의사의 회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치과의사들에게 중요한 결정의 시기, 어떤 쟁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치과계 언론지에 제 생각들을 기고하곤 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의 모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심에 대한 내용이 책의 앞부분에 좀 나오는데요. 제 주위에서 저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선배님, 후배님, 동료분들은 제가 선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참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나 자신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라는 어떤 굉장히 추상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진짜 치열한 전쟁과 같은 어떤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회장에 당선되면 내게 뭐가 좋을까. 뭐 행사에 초대받아서 앞에 나가서 인사만 하고 박수 받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 딸아이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그 담임선생님께 제가 편지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이가 선생님께 더 귀여움을 받고 공부도 잘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자라나면서 뭐 남보다 그렇게 꼭 1등하고 뛰어나지는 못해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제 자신이 부모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무를 하면서도 사실 순간순간에 제 열정이라는 어떤 가면으로 개인적인 욕심이 이렇게 아른거린다는 고백도 제가 그 책에다 내용에 썼고요. 그래서 제가 치과 진료실에서 치과 의사로서의 어떤 자세, 그리고 회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자세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부모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초심이 어쩌면 가장 큰 버팀목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제게 이렇게 좀 보내주셨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좀
가장 이제 생각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기곡을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총회의 그 내용들이 과연 진정하게 다수 회원들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가에 어떤 의구심이 좀 드는 것도 좀 사실이고요. 대의원 선출 방법은 과연 민주적인가? 일부 회원들이 협회비를 안 내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반발감 등의 문제들이 결코 별개의 사안이 아니면서 모두 관련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무에서 소외된 회원들의 대의원 진입을 위한 선제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내용들을 제가 기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번째 줄에 현재의 취업 대의원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치과의료 정책 전문가 과정에 대해서 그 종강 사진입니다. 세상이 정말 의료인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의구심들이 너무 많아졌고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시장 자본주의가 너무 이렇게 팽배해졌다는 거 그런 부분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5년 당시에 제가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런 복잡하고도 모호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셨던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 많은 점들을 구체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사회 중심 가치란 말은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 삶과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경계라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고 힘들고 너무 허무하고 그러니까 이거 꼭 당선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최근에 지인분 삶의 그 어떤 굴곡진 부분이 있다 보면은 강하게 단련되는 거죠. 물론 거기서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내가 이걸 뭐하러 이런 짓을 하고 있나라는 어떤 부질없는 허망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걸 다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도 이제 죽음이라는 어떤 어두운 주제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논하는 어떤 그런 강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2022년도 신년사로 저희 경기지부 회원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죽음을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가운데 서서히 드러나는 것은 그러면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저는 회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한 5, 6 그리고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아이로서의 삶 그리고 굉장히 처해야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평안한 삶이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등 따숩고 뭐 배부른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 항목은 이제 마지막 항목인데 이제 정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것은 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이 후배 선생님들이 같이 의논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치과의 진로의 다양성.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화두가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는 이 선생님께서 내과 전문의 출신이신데 전문의 모두를 다 따고 아마 윤일기 의원 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지방선거나 총선에 나가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아니더라도 나 10년 후에는 난 진짜 돈을 벌고 지역사회에서 좀 선생님들이 하실 필요가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치과실에서.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한 해결책, 즉 우리 뭐 햄버거 요새 사 먹는 키오스라든지 자꾸 인력을 줄여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경력 단절이 된 여성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우리 치과에서 자격증이 굳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단 조건이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영어만 할 수 있고 저는 한국말만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몸으로 제스처해서 막 이렇게 막 그냥 하는데
최소한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과정, 이것만 있으면은 어쩌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과 치과계의 어떤 그 보조인력 문제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잠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의 잠깐 멘트를 좀 부탁드려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치과 의사들의 온기가 뒤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부분인데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분들이 예비 치과의사이시거나 이미 치과의사가 되신 분들이 제법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는 그저 어렴풋한 우리의 후배 세대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직면해야 하는 치과의사로서의 삶의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면은 아주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누군가 말하기를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 자신이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제 자신이 이런 어떤 치과계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최선의 결과를 향해서 가다 보면 순항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타인보다는 자신이 존재론적으로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 타인을 위하는 길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공동체가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대한치과의사협회, 경기도 치과의사회, 부천시 치과의사회와 같은 치과의사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그러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일원이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들은 보통 대부분은 위생 선생님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위생 선생님들이 치과에 잘 오려 하지 않고 구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거죠. 위생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구인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어렵게 구인한 치과 의사들이 우리 치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슬라이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생 선생님들은 93년도에 대학교가 13개가 생긴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현재는 9만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015년도 전에는 그렇게 많이 배출되지 않았고 심지어 93년도 전에는 우리 선배님들은 꼭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어도 개원을 해서 진료를 충실히 열심히 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재 매년 5,000명이 위생사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에는 위생사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 2020년도부터 2020년도에 3년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 예비 선생님들이죠. 2244명이 자퇴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심지어 23년도 지난달에 입시를 치렀죠. 국시 합격자가 82%밖에 안 돼요. 원래는 95% 정도 되는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원래는 82%밖에 되지 않습니다. 치과위생과라고 하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입학을 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나온다고 해요. 굉장히 거창하죠. 나라에서 하는 구강보건 사업을 치과의사가 같이 하고 예방처치를 하고 구강관리를 해주는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부여받고 졸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면허증은 자격증과 다르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급여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기본급여가 시대시급이 갑자기 많이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2023년도 시급이 최대시급이 9,620원이고 그거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거는 실수령 18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요. 현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약 연봉 3천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3천만 원의 연봉이라는 것은 실수령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20만 원 정도입니다. 혹시 우리 치과의생사 1년차에게 선생님들, 우리 선배님들은 어느 정도의 급여를 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제가 운이 좋게 12월 달에 3명의 직원과 면담을 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운이 좋았죠. 이래서조차 오지 않는 치과에 3명과 면접을 본 거죠. 하지만 한 명은 면접 15분 전에 문자가 왔어요. 다른 병원에서 면접 보고 출근하기로 했다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했죠. 그다음 두 번째 1년차 선생님들도 1년 선생님도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고 그럼 급여를 어느 정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225만 원을 실수령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뭘 할 줄 아시길래 그렇게 급여를 원하세요? 그 선생님이 쌩한 거예요. 피해를 결심하신 거죠, 저랑.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하지만 다음번에 2년차 선생님을 겨우 240만 원 실수령에 10대 15만 원을 주고 25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선생님들이 휴학을 하고 자퇴를 하고 하는 일은 대부분은 바리스타 아니면 네일 아트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하기 쉽고 접근성도 좋고 급여도 생각보다 꽤 많이 붙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치과의사는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료가 필요해요. 진료실에서는 진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기공사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치과의사 선생님들한테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유럽은 심지어 위생원 선생님들이 없는 나라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 선생님들이 진료를 다 우수하게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누구랑 일을 하느냐? 덴탈 어시스트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DA라고 하는 직업군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의과 선생님들,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선생님들 이분들이 개원을 할 때 필요한 인력은 보통 몇 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과나 소아과를 개원할 때는 심지어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1년에 4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직업군을 2명 정도만 구하면 충분히 개원을 병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치과는 예전에 선배님들을 개원하셨을 때 환경보다는 조금 더 안 좋습니다. 3명에서 4명 정도가 있어야 개원이 가능합니다. 왜냐? 주 5일 근무도 해야 되고 야간 근무도 해야 되는데 직원들 연차도 주고 휴가도 주려면 4명이 있어야 치과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치과 의사가 진료를 할 때 필요한 인력을 치과 위생사로만 모두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DA 즉 덴탈 어시스턴트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다 존재하는 치과 보조 인력이고 한국에만 없는 직종입니다. 정의 자체는 치과 의사가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조율을 하는 직종입니다. 수발을 하고 진료 정리를 하고 진료 준비를 하는 그런 직종이죠. 하지만 이런 직종에 대한 관심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신규 직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랑 플랫폼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관심이 없는 이유는 그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최희성 원장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인데요. 진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치과는 의외로 다른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표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노무, 경영, 회계, 인사관리 등등의 여러 가지 정리해드리려고 할 수 있는 아니면 진료보다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의사가 관심이 없을 수 있는 업무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진료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과 조무사 선생님들이 같이 진료를 도와주고 그 외에 나머지 전반적인 부분을 DA, 즉 덴탈 어시스턴트가 도와준다면 치과 의사 그나마 진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치과 진료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직군의 탄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치과 의사가 진료 행위를 가능하도록 조율을 하는 직업인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데스크의 리셉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료실과 데스크 소독실을 넘나들면서 치과 의사가 진료할 수 있도록 재반 사항을 관리해주는 직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치과 의사에 의해서 교육이 되는 거고 치과 의사에 의해서 자격을 주고 관리를 하고 배출을 해서 분배를 하는 겁니다. 분배라는 얘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공급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 회장님과 여기 계시는 김영국 회장님께서 친무 담당을 저희한테 이제 부여하셨는데
그 일 자체가 2021년도에 경기도 치과의사회와 고양시가 정부기관이라고 하는 세일시 고양센터라고 하는 기관과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치과진료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직군을 우리가 만들 테니 고양시 세일센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고양시에 배출을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치과진료 코디네이터 사업이었습니다.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실제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범교육을 통해서 10명을 배출한 후에 2차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12명을 배출했는데요. 5월에 배출을 해서 6월부터 취업을 한 후에 지금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하지만 아까 전에 위생관 선생님들의 인원표를 보셨듯이 처음에 1970년도에 치과위생사가 9명 정도가 배출한 게 1회였습니다. 그 이후로 점점 늘어나서 50년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은 1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거대 조직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치과진료 코디네이터가 인원수가 지금 적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치과진료를 하기 위한 보조인력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치과의사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에서 앞으로 이제 뭐 공론회장에서 좀 공론회장을 펼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 내용 말고 혹시 당장 아프리카나 저는 인도의 어떤 그 가난한 집의 사람은 당장 내가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걱정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전 지구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비법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부심 있는 치과 의사가 되는 방법들이 뭐냐, 그리고 또는 거기에 양념을 조금 더 곁들이자라면 환자와의 그 어떤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은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회무를 하기 전에는 치과에 환자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그 치과 환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년에 750명 정도가 치과 의사가 배출이 되니까 제가 사실은 진료에 많이 좀 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뒤에 제 사실 큰딸이 와 있는데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무를 하면서 아무래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즉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과연 하고 싶은 일인가, 이 회무가 단순히 뭐 내가 회장이 돼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뭐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선거를 하면서 유권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은퇴를 하고 이제 언젠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게 되겠죠. 그때 누워 있었을 때 우리 한 30년 후배인 선생님들이 치과의사의 이상이 만약에 많이 이렇게 꼭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많이 추락이 돼 있다면은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초라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본업, 즉 가정이라든지 그 치과 진료 본업에 대해서는 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백드리고요. 그리고 자부심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치과의사, 바람직한 치과의사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놀 초대석에서 그 촬영을 할 때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작가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과의사로서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구강건강 전문가니까 우리가 뭐 심장이나 뭐 내분비를 볼 수는 없으니까 구강건강을 위한다는 목표점이라는 거를 다수 국민들에게 어필을 해서
그거를 신뢰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뭐 전술적으로 아주 국소적으로 뭐 예방에 치중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자부심이나 품이나 뭐 정당한 가치 인정받고 이런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어떤 선거의 주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취업의 리더로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사람처럼 네거티브를 안 하고 나를 알리려면 책을 써놓고 이 매개체를 갖고 여기 있는 것만 쭉쭉쭉쭉 이벤트를 해서 돌려도 저는 이벤트를 한 10개는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다 전략적으로 녹여낸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 이성장 총무이사는 다 저를 간파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세바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신뢰를 쌓는 방법은 제가 뭐 말을 잘하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 진정성이 표출이 되면 제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다 이해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발언도 좀 하는 거고요. 그러려고 했지만 제가 사실은 뭐 정 후보로 나가는 거는 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뭐 제가 그 팀에서 당선이 돼서 일을 하게 되든 아니면 당선이 안 되든 저는 뭐 치과의사 개인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고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는 게 뭐 다음에 또 뭐 선거에 나가겠다는 꼭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제 심정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가 뭐였죠? 급식의 정당, 뭐 본인의 급식에 대한 제가 기고글을 쓰면서나 아니면은 각종 단톡방, 우리 임원방도 그렇고 뭐 단톡방에 글을 쓰면은 제가 제일 많이 비난을 받았던 게 뭐냐면 당신은 너무 길어 내용이 왜 이렇게 길게 쓰냐 말이에요. 읽다 보면은 끝까지 못 읽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마다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 있거든요. 중요한 것들이 중요한 내용만 얘기해라. 근데 제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짧은 이야기를 쓰다 보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앞뒤 전후 사정을 쓰다 보니까 도저히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제가 많이 이제 조언을 들었고 우리 이제 총무이사도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고 그래서 요즘은 좀 저는 많이 줄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카톡방에 만약 글을 쓰면은 이렇게 꼭 눌러서 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면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읽는 사람 독자 입장에서는 너무 길면은 저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